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뻔뻔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농단하려고 들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신성한 상아탑 캠퍼스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교수 휴직원을 다시 내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국의 검찰과 대학농단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무부의 간부들이 검찰의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국 관련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거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는 것, 총장과 수사단을 완전히 떼어놓는 것, 이런 방식을 이번 조국 가족 수사에도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대검의 반부패부장은 이 전국의 형사 특수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한때 윤석열과 함께 증오의 축 3인방으로 불렀던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을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검 회의에서 보고되자 윤석열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권력의 핵심에 대한 수사입니다. 검찰과 문재인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 수사는 성격상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코끼리 같은 하나의 벽이 없어지면 이 수사는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버티면서 밀고 나가는데도 이런 식의 여권이 총체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후퇴하게 된다면, 윤석열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수사는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거를 제안이라고 법무부가 검찰에 해대고 있습니다. 조국과 일종의 텔레파시나 또는 교감이 없었더라면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조국이 임명되자마자 당일 첫 번째 인사로, 원포인트 인사로 검찰개혁지원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정책실장, 법무부 과거에는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자리는 전부 외부에 개방을 해서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전부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인 황희석 전 민변 출신 변호사는 민변의 아주 골수 멤버입니다. 촛불집회 변호인 또는 민변의 사무차장, 변호사, 대변인 이런 것을 맡았고, 더욱 끔찍한 것은 2012년, 그러니까 자신이 총선 때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던 때이죠. 그 해에 2012년에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검찰을 괴물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그리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아주 삐뚤어진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자를 검찰개혁지원단장에 떡하니 앉혔습니다. 앞으로 이 검찰개혁지원단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검견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일단 다 성안이 돼서 국회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축헌대는 예를 들자면 검찰의 인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조국 가족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중요한 지검에 설치된 특수부들,
과거의 중수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과 공직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 이 문재인은 과거의 대검 중수부, 지금의 검찰 특수부에 대해서 일종의 증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이 중수부 특수부의 무리한 수사로 밀려서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640만 달러의 뇌물을 자기 몰래 받은 것을 알고 충격에 빠져서 자살을 한 것인데, 때문에 어떤 그 특수부에 대한 축소나 아니면 뭐 폐지 이런 식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칼은, 조국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검찰에 대한 인사입니다. 현재 검사장급만 6석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검찰의 정기 인사는 내년 1월인데 이 인사를 앞당겨 할 수가 있고, 이 인사를 통해서 검사장이 6석이나 공석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것저것 또는 승진 또는 이동 이런 배치의 이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한번 뒤흔들 생각이 조국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 대규모 인사에서 현재 조국 가족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약 20여 명의 검사들, 그리고 그 검사들 지휘하는 이 부서장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 인사권으로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일종의 압박을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네 번째에 명기해 놓은 이 조국의 대학 캠퍼스 농단, 조국은 또 교수 휴직원을 냈습니다. 자신이 법무장관에 임명됐을 때는 지명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가 장기간 휴직원을 내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왜냐? 그 교수가 전공 분야로 맡고 있는 이 분야의 교수는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국은 형사법 전공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휴직원을 낸 이래로, 조국은 민정수석이 될 때 휴직원을 냈으니까 벌써 2년 4개월,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법대는 형사법을 전공하는 교수를 신규 채용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진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교수들에게 일종의 어떤 업무 과중이 있는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조국 스스로가 시인했듯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대표적인 폴리페서고,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각종 딸과 부인의 스캔들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일종의 도덕성을 크게 상실한 이런 사람이 교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캠퍼스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일간의 이 임금, 급료 약 1,100만 원을 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딸은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만든 장학회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쓰고, 아버지는 그 대학으로부터 1,100만 원을 또 빼내고, 부녀가 합작으로 해서 서울대를 일종의 자신들의 영양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폴리페서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로서 연구나 학업 같은 것을 게을리하면서 정치권 언저리에서 활동하는 사람. 조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라는 이 행사에 사회를 받습니다. 현재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 여성 대변인과 함께 사회를 받습니다. 공개적인 그때는 방학 때도 아니었습니다. 학기 중이었습니다. 학기 중에 버젓이 교수가 대통령 선거의 캠프에 가담을 해서 그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개적인 행사에
사회를 보는 이런 폴리페서 짓을 해놓고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폴리페서에 가장 어울리는 짓을 해놓고 지금 교수직을 계속하겠다고 1,100만 원을 받아가면서 휴직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동양대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맡고 있던 2개의 강좌를 아예 못 맡겠다고 폐쇄를 했습니다. 하나는 강좌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는 다른 교수가 그 강좌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국의 뻔뻔한 속내. 이제 겨우 시작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